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이슈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죠. 참 국민 정서 완전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얼만큼 보유하게 됐는지 현 정부 들어서, 또는 뭐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 특히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토지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여줍니다.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이고 빨간색이 현 정부가 들어온 이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2016년부터 가능합니다. 반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에서 외국인 토지 보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2016년도 전반기에는 약 4,400만 제곱미터였는데 수도권에서, 그런데 2018년도 전반기에 5천만 제곱미터를 초과했고 2019년도 후반기에도 5천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이 수도권에서 외국인 토지 보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에서 외국인이 토지 보유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 들어온 이후에 지방에서 외국인 토지 보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2016년도 전반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1억 9천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했는데 2019년도 후반기를 보시면은 1억 9,500만 제곱미터를 훨씬 더 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증가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지방이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 수도권에 비해서 그 단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인하고 일본인이 토지 보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이제 중국인에 대한 토지 보유 현황이고, 파란색이 일본인에 대한 토지 보유 현황입니다. 자, 점선은 이제 점선 좌측으로는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이고, 우측이 이제 현 정부가 들어온 이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인의 경우에는 현 정부 들어서 그다지 그 토지 보유 현황이 뭐 증가하지도 않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주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전반기에는 1,7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 전반기에 1,8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2019년도 후반기에는 1,900만 제곱미터를 훨씬 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이 현 정부 들어서 토지 보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외국인이 부동산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관할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얼만큼 매매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얼만큼 샀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는 그 관 외에 있는 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주로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투기가 늘었는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요 단위는 이제 호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면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곱미터가 됐는데, 이번에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메토. 자, 중앙에 있는 점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전 정부 시절에 2015년도 7월경에는 그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매한 호수를 보면은 약 2만 5천 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현 정부 들어서 뭐 크게 뭐 약간 등락은 있지만 유지하다가 2019년도에는 떨어지다가 최근에 2020년도에 1월 달에 보면은 그게 약 3만 7천 호였고 2020년 6월 달에는 약 4만 4천 호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투기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자,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이거 저게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나도 좀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막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투기 수요가 더 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할 지역 외 거주자가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가 많이 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투기 수요를 줄인다고 그렇게 많은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투기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매 목적이 아니고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증여용 아파트 거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위는 호수가 되겠고 중앙에 있는 점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2015년도 약 한 1월경에 보면은 그게 약 한 3,000호였습니다. 증여를 하는 게 약 한 3,000호였는데 2016년도 1월경에는 약 한 3,600호 정도였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 한 4월 달에는 그게 무려 6,400호 정도로 거의 약 한 2배를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7월경에도 약 6,600호, 그 다음에 2020년 최근 4월 달에 보면은 약 한 6,5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증여하는 그 아파트 거래 현황이 월별로 보면은 약 한 6,500호 정도, 6,500호 정도가 되고, 전 정부에는 약 한 3,500회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한 2배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증여를 많이 할까요? 바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니까, 다주택자에서 규제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자식한테 그냥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정부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면 그것을 팔게 해갖고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원래 이 재산을 갖다가 이 부를 갖다가 승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부의 승계를 싫어하는 그 정부가 오히려 부의 승계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전국에 걸쳐서 외국인이 토지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즉 급증하게 됐다. 특히나 중국인이 토지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가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인이 많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 토지마저 이 정부에서 중국인이 더 많이 보유하게 됐다. 참 이상한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관할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많이 매입하게 됐다. 즉 투기 목적의 아파트 매입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오히려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부 들어서 약 2배 정도 증여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거래하고 있다. 이 정부에서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그 아파트를 팔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 봤는데 오히려 이것을 부를 승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정부에서 부의 승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부의 승계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처럼 오늘 여러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